자원관리 능력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 능력 문제풀이는 대체로 그 문제를 풀 때 내용적인 부분도 뭐 물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산의 유형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서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또는 꽤 오래 걸리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가능하면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스텝 3 실전 문제에서 1번 먼저 보죠. H공단에서 외국 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외국인 취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지역을 조사하고 있다. 다음은 공단에서 조사한 A부터 E 후보 지역에 대한 평가 점수와 적합 점수 가중치이다. 자료를 참고할 때 가장 적절한 지역은 어디인가 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가중치가 주어졌다는 것은 문제에서 가중평균을 물어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가중평균을 구해서 그 값이 얼마다 라기보다는 가중평균으로 구했을 때 어떤 값이 가장 크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따라서 그런 형태를 보시면 되겠고요. 지역별 조사 현황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 인구와 지역 지원 예산은 점수가 아니라 외국인 인구는 명, 예산은 10,000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단위가. 하지만 요거는 하단에 나와 있는 점수로 점수표를 보시고 환산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호도는 점수로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가중치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살짝 언급해 드렸지만 가중평균이라는 것은 가중치를 곱해 갖고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을 해야 되는 형태. 그래서 일단은 점수로 환산할 필요가 있겠네요. A, B, C, D, E 이렇게 있습니다. 맞죠? 자, 그다음에 외국인 인구, 지역 예산 선호도인데 순서대로 점수를 환산을 하셔야 돼요.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산을 하시게 되면은 40 30, 48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0, 40, 자 50, 40, 그 다음에 40이죠. 40, 40. 그 다음에 30 맞죠? 30, 30, 45입니다. 그 다음에 40, 50, 50. 사실 여기까지만 딱 보면 D가 1등이에요. 왜냐면은 D가 점수만 놓고 보면 1등이죠. 그죠? 상대적으로 가장 크죠? 가장 크고 요건 2등이긴 하지만 10점 놓고 10점 놓고 하니까. 맞죠? 하지만 가중평균이라는 것은 실제로 계산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가중치를 적용해서. 그 다음에 이 지역의 경우는 50, 50, 3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중치를 한번 적어보면 가중치가 순서대로 50%, 30%, 그 다음에 20%로 돼 있어요. 근데 50%, 30%, 20%는 백분율로 가짜 숫자예요. 그래서 비율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0.5, 여기는 0.3, 0.2. 이 값들을 곱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제가 시험을 보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저는 실제로 시험을 보러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전 이런 문제 만나게 되면 일일이 다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제해줘야 돼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 바로 C죠. 바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C는 A보다 점수가 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중치를 곱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진 않겠죠. 그죠?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비교해 볼 만한 게, 자, 얘를 또 지울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따지니까. 왜냐면은 점수가 큰 게 없어요. 그러면 남은 것들은 이렇게입니다. 그죠? 얘네들은 왜 후보가 되냐면은 얘가 크죠? 둘이 비교한다면. 둘이 비교하면 얘가 크고 얘가 커요. 뭐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얘랑 비교한다 그러면은 높고 낮음이 있어요. 둘이 비교한다 그래도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일단은 점수를 구하는 게 맞는데 이 정도 추렸을 때 추리고 나서는 사실은 계산을 또 역시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50 곱하기 0.5 더하기 40 곱하기 0.3 40 곱하기 0.2 40 곱하기 0.5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누가 제일 크냐예요. 결과적으로. 맞죠? 특별하게 뭐 동점이 되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1등을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기준을 어떻게 잡냐? 일반적으로는 숫자 중에 많은 걸 기준으로 잡습니다. 없다면 낮은 걸로 잡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50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0으로 만들고 얘를 마이너스 10. 50이 많죠? 자, 요거는 낮은 걸 기준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또는 중간값으로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얘로 가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얘는 0, 얘는 10, 얘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남는 게 이렇게 남는 거죠.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얘는 곱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3. 요 계산해보시면은 마이너스 5 플러스 2 마이너스 3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마이너스 1.6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중에 점수가 가장 큰 게 뭐죠? 얘죠. 답은 2예요. 2.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 B의 경우는 45점이 나옵니다. B의 경우는 45점이 나와요. 당연히 D도 45점이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E의 경우는 46.4가 나옵니다. 보세요. 얘하고 얘하고 똑같죠, 점수가.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얘하고 얘를 보시면 얘가 1.4점이 높죠? 그래서 1.4점이 높은 거예요. 되죠?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산을 굳이 숫자가 이것보다 더 복잡할수록 더 써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하시고, 근데 이런 거예요. 제하는데 어떤 걸 지워야 되지? 이럴 것 같으면 그냥 하는 거고요. 딱 봤을 때 지워지는 게 생긴다면 지우고 나서 나머지를 비교하고 나머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숫자들이 대체로 비슷하다 그러면은 큰 숫자, 개수가 많은 숫자 또는 중간, 작은 숫자 기준으로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얘기죠. 됐죠? 결과는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번 같은 유형은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체화가 돼야 돼요. 안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은 그냥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냥 계산하시는 게 나아요. 어려운 계산은 아니니까. 하지만 이제 이런 방법을 이용한다면 시간을 아마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긴 할 겁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답은 5번이었네요. 그 다음에 2번 한번 가보죠. 서울 남부본부는 체육대회를 맞이하여 본부 대표를 뽑기 위해 투표를 하였다. 다음은 후보로 선정된 A부터 E에 대한 각 부서별 선호를 투표로 나타낸 것이다. 다음 대표 선출 방식에 따라 대표를 선정한다고 할 때 서울 남부본부 대표로 선정을 될 사람은 이랬습니다. 이 대표 선출 방식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1차 투표로 다 득표자 3명을 선출하고 2차 투표로 다 득표자 2명을 선출한다.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최종 투표를 해서 다 득표자를 본부대표로 선출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만 놓고 보면 1차 투표에서 다 득표자가 이미 나왔을 텐데? 맞죠? 그럼 걔가 1등인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각 부서에서 상위에서 후보 순위를 정한 다음 1순위 후보자에게 부서 인원만큼의 표를 준다. 1, 2, 3차 투표할 때까지 부서별 선호 순위를 사용한다. 만일 1순위로 선호한 사람이 후보에 없을 경우 차순위로 선호하는 사람 중 후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투표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꼭 1순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2순위가 되더라도 후보 안에 없으면 투표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1, 2, 3, 4 순위 안에 선호자가 한 명도 없다면 그 부서는 기권한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제시되는 이유는, 이런 조건들이 있는 이유는 이런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됐죠? 네, 그런 거 감안하셔야 돼요. 일단은 위에 부서별 현안 인원을 보면은 일단은 기가 7이고요. 그 다음에 경이 9, 그다음 아동이 4, 그 다음에 보육이 5, 그 다음에 대외협력 6입니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기, 경, 보, 대예요. 자, 우선은 그 순위 여기서는 보시게 되면은 A, B 그 순위를 줬습니다. 순위를 줬고 여기서 말하는 A, B 그 C, D, E에서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개발과는 1순위에서 A를 골랐고 경영지원과는 4순위에서 A를 고른 겁니다. 상황 이해하셨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1차 투표. 1차 투표를 보시면 일단은 1순위에 해당하는 것이 기획개발과는 A를 골랐습니다. A. 맞죠? A를 골랐죠. A.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가시면 안 되겠네요. 요거는 결과가 이게 아니라 A, B, C, D로 가야겠네요. 맞죠? 왜냐면 A, B, C, D, E를 고르는 거니까.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순위에 기획개발과가 있고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1차에선 여기가 7표가 나오네요. 맞죠? 그 다음에 경영지원과. 자, B의 경우에는 어디 보자. 경영지원과에서 골랐습니다. 그거 끝났죠.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과에서는 C를 골랐습니다. 대외협력과도 C를 골랐어요. 그래서 C는 4 더하기 6이에요. 10입니다. 그 다음에 D를 1순위에서 고르는 데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0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E는 보육지원과 5표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상위권 3개를 골라야 되죠? 요 3개를 가지고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2차 투표를 합니다. 2차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A, B, C 중에 고르셔야 되고 일단은 A는 역시 7이죠. 그 다음에 B는 어디만 신경 쓰시면 되냐면 자 A, B, C 중에 고르는 거고 보육지원과가 1순위에서 2를 골랐는데 이 2가 1순위에서 밀렸어요. 이제 밀렸기 때문에 2는 빼야 돼요. 그럼 그 다음 순위로 고른 게 B란 말이죠. 그러면은 보육지원과는 B를 선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경영지원과와 보육지원과가 선택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9 더하기 5가 되는 거예요. 14가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C를 고른 것은 똑같습니다. C를 고른 것은 10이죠. 이렇게 되면은 2개 남죠? 2개 남습니다. 그래서 2개 남는 것이 B하고 C예요. 3차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A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A표가 어디로 갔는지만 보면 됩니다. 현재 놓고 보면은 얘가 이기고 있죠? 7표가 어디로 갔는지만 보면 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1순위에서 기획개발과가 1순위로 골랐던 A는 탈락됐기 때문에 그 다음 순위 중에 C가 있습니다. C. 그러니까 기획개발과는 여기다 붙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C가 됐다.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 내용은 아닌데 잘못 이해하면 틀린 형태입니다. 다음 넘어가 보죠. 3번 보겠습니다. 제시된 글을 바탕으로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인 전세 세입자가 월세보증금 1천만 원의 전월세 전환율을 한도 수준까지 월세 전환을 원할 경우 보통은 한도 수준까지라는 얘기는 실제로는 부등식 형태지만 등호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뒤에서 보죠. 다음 중 월 임대료 지불액으로 오른 것은 나날이 취소는 필요 없고요. 자, 쭉 가다 보면은 반전세나 월세 전환이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들도 보증금 몇 천만 원에서 나오는 이자보다 월세가 매달 나오는 것이 좋다 보니 먼저 요구하기도 한다. 바로 그것이 전월세 전환율이다. 전월세 전환율은 월세 곱하기 12 이것을 전세보증금에서 월세보증금을 뺀 값으로 나누고 거기다 곱하기 100 한 값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월세 전환율의 비율을 제한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서 산정률 제한을 두고 있다. 보통 10%, 기준금리 4배수 중 낮은 비율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금리를 1.5%로 인상되어 6%가 제한선이 된다. 자, 말은 다 나왔는데 보통 10%, 그 다음에 기준금리 4배수 중 이랬으니까 기준금리가 1.5%라면 4배수면 6%죠. 6%가 제한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은 전월세 전환율의 한도 수준까지 월세 전환을 원하는데요. 누가? 주인이 원하는 것 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6%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모르는 것은 월 임대료예요. 월 임대료. 여기서는 월세라고 하는 겁니다. 월세. 자, 가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이었는데 월세보증금 1천만 원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1억에서
1천만. 요걸 뺀 거고요. 그 다음에 월세. 월세가 월 임대료입니다. 몰라요. X. 곱하기 12. 얘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6이 된 거죠. 원래는 상한선이 6%이기 때문에 6% 이하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보통 문제는 부등식이지만 이렇게 간다면 이거는 등호라고 했죠? 등호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는 부등호인데. 그래서 약분하는 거죠. 이렇게. 2, 1. 그 다음에 요게 9천만 원인데 요것과 나눠지면은 4,500만 원이 됩니다.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4,500만 원분의 x는 곱하기 100을 안 했네요. 그죠? 곱하기 100. 됐죠? 이렇게 되고 또 약분이 됩니다. 45만. 그럼 45만 분의 x는 1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x는 45만 원이 돼야죠. 이게 이제 월 임대료가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됐죠?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첫 차는 6시에 출발하며 24시 이내에 모든 버스가 운행을 마치고 종착지에 들어온다. 버스의 출발지와 종착지는 같고 한 방향만으로 운행되며 한 대 버스가 1회 운행하는 데 소요되는 총 시간은 2시간이다. 이때 교통 체증 등의 도로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출발지를 기준으로 시간대별 배차 간격은 아래와 같다. 예를 들면 평일의 경우 버스 출발지를 기준으로 한 버스 출발 시간은 11시 40분, 12시, 12시 30분 순이다. 자, 문제에서는 지금 예시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A 시간대, B 시간대, C 시간대, 평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시간대가 나와 있어요. 한번 써볼까요? A 시간대가 간략하게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시에서 14시. 그 다음에 C는 14시에서 24시. 그 다음에 평일, 토요일, 그 다음에 일요일 또는 공휴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20분, 30분, 40분 단위. 요거는 30분, 40분, 60분. 그 다음에 40분, 60분, 75분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기억에서 뭐라 그랬냐? 공휴일인 어린이날에는 출발지에서 13시에 버스가 출발한다 그랬습니다. 13시에서 12시에 버스가 하나 출발해요. 맞죠? 그 다음에 13시 출발하고 14시에 출발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어렵지 않게 맞고요. 니은 막차는 출발지에서 반드시 22시 이전에 출발해야 되죠. 왜냐하면 문제를 보시면 이게 1회 운행하는데 걸리는 소요되는 시간이 2시간이기 때문에 22시 이전에 출발해야 돼요. 근데 이 말이 22시에 출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늦어도 22시까지는 출발하라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일요일에 막차가 종착지에 도착하는 시간은 23시 20분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23시 20분에 버스가 종착지에 들어오려면 21시 20분에 출발해야 돼요. 출발. 맞죠? 자, 보세요. 지금 문제에선 일요일이니까 요겁니다. 요거. 14시 출발하고 75분이 있는데 75분이 1시간 15분이에요. 맞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4를 하잖아요. 그럼 몇 시간이 되냐면 5시간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은 5시간을 더하시게 되면 19시에도 하나 출발해요. 맞죠? 그 다음 뭐겠어요? 20시 15분. 그 다음 뭐겠어요? 21시 30분입니다. 그래서 막차는 22시 이전에 출발하는 것 중에 가장 늦는 거기 때문에 21시 20분이 아니라 21시 30분이에요.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디귿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리을 출발지에서 9시 30분에 버스가 출발한다면 이날은 토요일이다. 보시게 되면은 9시 30분이면 A 시간대거든요. 근데 9시 30분이라는 것 자체가 평일과 일요일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간이 짝수가 아니죠. 20분, 40분 간격이면 9시 30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는 토요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세요.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A씨는 N마트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하려고 한다. 다음과 같이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상품 중 선택한 상품을 구매하려고 할 때 할인 쿠폰을 적용하여 최소 주문 금액을 구하면, 자, 요거는 쉽네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구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그래도 결정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이려면 결정을 할 때 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뭐냐, 일단은 그 주문 장바구니에 넣은 것들, 완도김 2개, 냉동 블루베리 1개, 느타리 버섯 1개, 토마토 2개 이렇게 되죠. 그래서 4,600원, 그 다음에 6,900원, 그 다음에 5,000원, 그 다음이 17,000원. 자, 그래서 더하시게 되면, 자, 그래서 33,500원이 되네요. 됐죠? 그 다음에 할인 쿠폰이 보시게 되면은 배송비 무료 쿠폰이 있고, 그 다음에 N카드 사용 상품 총액의 10% 할인 쿠폰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배송비 무료 쿠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N카드 사용 시 2% 할인 쿠폰이 있는데, 여기서 중복 할인이 가능하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과 가능하다는 것은 어떻게 구분하냐, 상품 총액의 10% 할인 쿠폰을 쓰던가 아니면 N카드를 쓰던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이해되시죠? 대신 N카드를 고르면 배송비는 무료 쿠폰은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쓸 수 있지만 10% 할인 같은 경우는 쓸 수 없다는 얘기죠. 맞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33,500원, 여기다가 10% 할인, 여기다가 3,000원을 더하겠다는 얘기죠. 됐죠?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은 2% 할인 쿠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이 0.98이라는 것은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어떻게 쪼갤 수 있냐? 0.9 더하기 0.08. 자, 이걸 제가 왜 쪼갰냐면은 이 자원관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산이 주예요. 계산이 주이기 때문에 계산을 어떻게든 덜 하는 게 이득입니다. 계산을 할 때.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335 0.9, 335 0.9 얘네들은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 요 뒤에 있는 3,000원과 33,000원 곱하기 0.08 이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33,500원 곱하기 0.08 이 값하고 3,000원 중에 작은 값이 답인 거예요. 왜냐면은 문제에서는 최소 주문 금액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맞죠? 됐습니다. 그래서 33,500원에 쉽게 얘기하면 10% 3,350원 여기다 뭐 하는 거예요? 이 값에 1% 335원 그거의 2배 그게 2%입니다. 맞죠? 그래서 670원 빼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럼 이 값은 분명히 3,000원보다 작은 값이 나오고요. 작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은 값 이걸 구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거죠. 670원을 빼야 된다는 사실은 알았어요. 맞죠? 670원을 빼야 된다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0.02, 즉 2%에 해당하는 값이 670원이 이게 더 작은 걸 알았기 때문에 33,500원에다가 670원을 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2,830원.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짧게 가져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왜냐면 실제 시험을 딱 보고 왔을 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을 수도 있는데 자원관리 능력 같은 경우는 모듈형으로 나오게 되면은 어렵다는 얘기 안 합니다. 쉬워요. 뻔하고. 근데 계산 형태로 나왔다. PSAT 형태로 나왔다 그러면은 시험을 보고 왔을 때 가장 어려웠던 파트가 뭐야 그러면은 자원관리라고 합니다. 자원관리. 그죠? 왜냐면은 그만큼 계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중심적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다음은 조금 넘어가서 8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 8번의 경우는 다음의 교통수단별 특징을 고려할 때 오전 9시에 회사에서 출발해 전주역까지 가장 먼저 도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단 도보는 고려하지 않는다. 보통 이런 형태의 문제들 제가 앞에서 자원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하나 말씀드렸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자원관리는 시간, 예산,
그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고, 시간과 그 예산 같은 경우는 보통은 최소와 연관성이 많다 그랬죠. 맞죠?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잘 나오는 형태라는 겁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최소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코스처럼 보이는 것부터 고르셔야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가장 빠른 거는 뭔가가 꼬여서 잘 안 되거나 해요. 그러니까 뭔가 장애물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고, 그냥 누가 봐도 이거는 가장 빠른 것끼리 딱 조합했더니 답이 나온다? 그런 경우도 물론 있어요. 물론 있지만 아닌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볼게요. 일단 제일 빠른 거, 소요 시간이 제일 빠른 거 보시면 지하철이 제일 빨라요. 일단은 맞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전주역 간 교통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KTX가 빠른 겁니다. 맞죠? 그러면 지하철하고 KTX를 일단 우선으로 잡아야 돼요. 됐죠? 그리고 새마을호 같은 경우는 워낙에 시간 차이가 거의 2배예요. 2배.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호를 고를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셔야 되는 것은 일단은 지하철과 KTX, 그 다음이 A버스와 KTX, 그 다음이 B버스와 KTX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됐죠?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일단은 B버스는 소요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죠. 일단은. 맞죠?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B버스의 경우는 A버스하고 다른 것은 A버스는 매시 20분, 40분밖에 안 되지만 B버스의 경우에는 40분이 걸리는 대신 매시 정각에도 출발을 합니다. 매시 정각에도. 그렇다면 만약에 시간이 정각에 딱 걸린다. 정각에 걸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버스보다 B버스가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A버스 같은 경우 24분이잖아요. B버스는 40분이고.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20분이 안 나기 때문에 정각에 보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A버스보다 B버스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됐죠? 자,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는 매일 30분인데 9시에 회사에서 출발해서 전주역까지 가장 먼저 가야 돼요. 그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일단은 9시 지하철은 매시 30분에 출발한대요. 소요 시간이 20분이고 그러면은 도착하는 게 9시 50분입니다. 일단은. 됐죠? 그 다음에 A버스 같은 경우는 A버스는 일단은 출발 시간이 매시 20분이래요. 그럼 9시 44분. 자, A버스는 9시 44분. 지하철보다는 빠르네요. 그 다음 B버스는 정각에도 출발을 해요. 그죠? 정각에도. 요거네요. 그러니까. 맞죠? 정각이 관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TX 탈 건데 9시 정각부터 45분 간격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45분 간격이면은 자, 45분 간격이면은 어디 보자. 9시 45분께 있네요. 그죠? 9시 45분. 맞죠? 9시 45분. 그러면은 가장 먼저 도착하는 방법에서는 사실 A버스도 되긴 되네요. 그죠? 왜냐하면 9시 45분 건 탈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도보로 이동하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A버스도 되고 B버스도 돼요. 근데 답에서는 A버스는 없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KTX를 타면은 도착하는 시간은 누가 빠르든지 간에 전주역에 도착하는 시간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A버스가 있는 상태에서 KTX가 있었다면 그건 의무적으로 오류예요. 그죠? 근데 B버스만 있기 때문에 B버스 타고 KTX 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9시 40분에 하고 9시 45분 급하네요. 요거를 타고 맞죠? 그 다음에 1시간 32분입니다. 이렇게 더하시게 되면 11시 17분 도착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빠른 거는 2번이 된다. 나머지는 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마을호를 타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기차만 생각해도 3시간이기 때문에 다 무시해도 일단 12시는 무조건 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새마을호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마을호는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 KTX, 버스 KTX는 이미 우리가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확인이 됐고요. 됐죠? 그 답은 어렵지 않게 2번이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는 또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